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올 상반기 애플의 빅 이벤트죠. 매개도 들어가지 않은 최초로 들어간 프로세서 M4 칩을 품은 아이패드 프로 2종이 공개가 됐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또 M2 칩을 품은 아이패드 에어는 사이즈 옵션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2종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멘트 정리를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제품을 받자마자 영상을 바로 내보내야 할 때는 배송받기 전에 대충의 그 구성을 쫙 써봐요. 언팩을 보고 나서의 느낌과 제품을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쫙 써보고, 그리고 제품 받고 나서 실제로 테스트해보면서 수정을 거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수정을 거치면서 저의 그 어조가 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그 강력했던 어조가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값어치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애플 펜슬 2세대를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매직 키보드 같은 액세서리 호환이 요번에도 안 돼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제품을 써본 지금은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한번 그 내용을 풀어볼게요. 아이패드 라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이패드가 총 4가지 라인이 있죠. 아이패드, 그리고 미니, 에어, 프로, 이렇게 4가지로 라인이 나뉘는데, 처음에 4가지 라인이 등장했을 때 각 제품의 역할이 명확했어요. 근데 아이패드 성능이 점점 고사양이 되고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4가지 라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미니를 제외한 3가지 라인업에서 뭘 선택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언팩을 보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에어를 구입할지 아니면 프로를 구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형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줄곧 11형만을 사왔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이번에 1TB 이상으로 선택하면 적용되는 이번에 새로 등장한 그 반사광에 유리한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애플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은 두바이예요. 한국보다 더해요. 그래서 벌써 배송이 한 달치 밀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 11형 그리고 256기가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글래스 옵션으로 받았습니다. 언박싱하면서 간단하게 좀 홍보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 책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아이패드 사용법에 관한 내용인데 기대보다도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더 빨리 개정판을 출시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북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첫 설정부터 뭐 체크해야 될 거, 그리고 수리, 뭐 기타 등등등등 사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담아봤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열어볼게요. 요즘에는 아이폰을 구매해도 충전 어댑터를 안 주잖아요. 아직은 아이패드 살 때 충전 어댑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EU 국가에서는 환경 이슈로 충전 어댑터를 더 이상은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두바이에서는 받을 수가 있었고 한국도 아직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 어댑터도 아이폰처럼 조만간 빠지게 될 구성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충전 어댑터를 잘 쌓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이제 얇아질 만큼 얇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아이패드를 리뷰함에 있어서 이 두께 차이를 비교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아직도 좀 목이 마른가 봐요. 이번에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휴대하기에는 좋은 일인데, 일단 스펙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제품 개봉하자마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시죠? 판판한 책상 위에 아이패드를 올려놓고요. 아이패드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제 거는 양품이더라고요. 받자마자 제가 전작인 4세대 11형과 두께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얇아진 게 자로 대보지 않아도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전작과는 0.6mm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확 느껴져요. 이 제품보다 13형이 0.2mm가 더 얇거든요. 5.1mm예요. 13형의 경우는 더 확연히 얇아진 게 체감이 될 것 같더라고요. 무게도 전작보다 11형 와이파이형 기준으로 20g이 가벼워졌는데요. 크기를 보면요, 스펙상으로는 세로로 살짝 더 길어졌고 가로로 살짝 더 줄어들었어요. 베젤을 보면 상하 베젤이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빠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의 베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단 하단을 보면 스피커가 있죠. 아이패드 프로답게 이번에도 상단에 2개, 그리고 하단 2개에서 총 4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출시된 뭐 에어나 아이패드 10세대도 스피커는 가로 방향으로 2개가 있거든요. 프로 라인에만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가 4개였을 때랑 2개였을 때 그 차이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차이가 꽤 커요.
먼지투성이 hands are trembling right now. 역시나 사운드는 뭐 이번에도 출력도 좋고 선명합니다. 마이크는 전작보다 하나 줄었는데요. 전작은 5개였는데 이번에 4개로 되었어요. 이번에 인상적이었던 게 디스플레이 관련이었거든요. 한 장의 올레드 패널로는 밝기가 아쉬워서 올레드 2개를 합쳤다라고 하죠. 그걸 텐덤 올레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스펙상으로는 이걸 울트라 레티나 XDR이라고 적어뒀더라고요. 이전에는 리퀴드 레티나였잖아요. 울트라 레티나 XDR.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용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촬영할 때 2 패드를 놓고 나서 비교가 될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각자 따로따로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제 2눈으로도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란히 두고 한꺼번에 촬영을 해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라이프라는 영화를 켜뒀어요. SF 영화고 밤하늘의 별이나 우주를 아주 잘 표현해둔 영화라서 플레이를 쫙 해봤는데 올레드를 보여줄 때 우리가 어두운 화면을 많이 켜두고 확인을 하거든요. 보니까 두 제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이제 새로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이전 기기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너무 괜찮고 밝은 기기였는데 텐덤 올레드를 옆에 딱 두니까 기존 디스플레이로 영화를 다 본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올레드 패널 2개를 합치면서 1000니트의 전체 화면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죠. 어느 한 부분만 체크해서 1000니트가 아닌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HDR 부분 최대 밝기는 1600니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색감이 훨씬 더 밝아요. 전작에서 조금 밝기를 다 올렸나 확인을 해볼 만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림자 저조도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제품은 분명하긴 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울트라 레티나 XDR 요거는 정말 값어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로 들어간 M4 칩을 한번 볼게요. 울트라 레티나 XDR을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도 M4 칩의 역할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밀도, 색상, 밝기 등을 또 구분을 해야 하니까요. CPU 성능도 M2보다 50%가 더 빠른데요. 이 애플 실리콘의 M 시리즈는 이미 제가 너무 감탄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M1 아이맥을 처음 샀을 때도 이 속도 뭐지? 싶을 정도로 만족해서 쓰다가 M2가 탑재된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니 뭐야, M1의 렌더링 속도에 반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웠고 편집 속도도 진짜 빨라졌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M4가 나온 거죠. 같은 성능을 낼 때도 전작보다 전력 효율성이 좋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벤치마크를 딱 돌려보니까 이미 스펙적으로는 상당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고성능 게임을 하실 때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스펙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팩 때 소개한 것처럼 이 M4의 강력한 AI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에서 눕기 따기 하는 장면 있죠. 그러니까 배경을 분리해서 인물만 딱 뽑아내는 아이폰 눕기 따기 스티커 같은 그런 기능이요. 그거를 전작인 M2에서도 잘 안 된 기능이었어요. 근데 M4에서는 또 한번 강조를 하길래 좀 더 잘 될까 싶어서 기대를 카드가 안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많더라고요. 이벤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배경과 인물의 색상 대비가 좀 강하게 있거나 아니면 크로마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만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영상 제작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시는 건 만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제 조건을 채우지 않았을 때 결과물은 전작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로로 위치한 카메라 위치를 좀 볼게요. 아이패드 10세대에서 가로로 이제 카메라가 배치가 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용성이 너무 좋다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세로 상단에 있을 때는 회의나 줌 미팅 하다 보면 시선이 좀 이상하게 가 있어가지고 구도가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아이패드 프로 10세대에서 가로 카메라를 경험해 보니까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쾌적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아이패드 10세대 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에도 가로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에도 카메라가 가로로 들어왔어요. 이런 위치의 변화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10세대 때 그 가로의
내부에 배치된 카메라 때문에 애플 펜슬 충전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 C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펜슬을 좀 덜렁덜렁거리게 충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로 또 말이 많기도 했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그렇게 나왔으면 쓴소리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된 애플 펜슬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 펜슬이 이번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에 다 호환이 안 되고요. 오로지 애플 펜슬 프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애플 펜슬 C타입하고 애플 펜슬 C타입은 여기저기 다 붙더라고요. 그게 가장 혜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플 펜슬 C타입 그리고 이렇게 애플 펜슬 프로 이렇게 두 가지만 아이패드 프로에 붙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를 전작 아이패드 프로에 갖다 대봤더니 자석으로 이렇게 착 붙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호환이 돼서 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전작에서는 후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입니다. 애플이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패드 카메라로 촬영을 잘 하지는 않는다. 카메라를 쓰는 일이 있다면 전면 카메라로 화상 미팅을 하는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카메라가 들어온 거겠죠. 자, 이제 애플 펜슬 프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애플 펜슬 프로를 써보고 정말 애플 미쳤네 싶더라고요. 너무 놀란 게 그림자 어쩔 거예요? 애플 펜슬 프로를 갖다 대면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그림자 위에 펜 색상을 같이 미리 보여주고요. 마치 햇살 아래에서 글씨를 쓰는 것 같다고요. 이게 이제 어쩔 거예요? 디테일이 미쳤잖아요. 손글씨의 그 감도를 높여주는 그 한 끗 차이의 맛 그거 아시죠? 아, 내가 기변을 했구나. 요 맛이요. 애플 펜슬 2세대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애플 펜슬 2세대 수명 다 했는데 애플 펜슬 프로를 써보니까 뭐야 너무 좋은데 싶은 거죠. 이번 기변에서 제가 써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하면 저는 이 애플 펜슬 프로를 꼽고 싶어요. 애플 펜슬 프로의 사이즈는 2세대랑 같아요. 크기는 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데 2세대가 조금 더 촉감이 반들반들하다면 애플 펜슬 프로는 거기에 이제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감촉이에요. 무게를 재봤더니 애플 펜슬 프로가 1g 더 무겁더라고요. 근데 1g이긴 해도 손에 쥐었을 때 이 무게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확 느껴졌어요.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 배럴에 새로운 센서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펜슬을 꽉 쥐면요 도구 팔레트가 나와요. 펜슬 줄 때 엄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에 힘을 딱 주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되돌아가기, 그리고 지우개, 형광펜, 펜, 색상 선택, 그리고 더보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면 펜이나 지우개, 두께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펜슬을 꽉 쥐면은 햅틱으로 진동이 딱 느껴져요. 이 느낌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햅틱을 좋아하는 파거든요. 아이폰 키보드도 햅틱으로 해두고 쓰는 사람이라서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햅틱 반응이 싫으시면 펜슬 설정에 들어가셔서 햅틱을 설정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로 바로 가는 이렇게 터치 정도는 됐는데 이러한 도구 팔레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간편한 일이에요.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글씨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팔과 그리고 눈동작을 줄여줄 수 있어서 글씨 쓸 때 몰입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스 코프가 탑재가 돼서 애플 펜슬을 돌리면 방향 전환도 되는 게 그림자로 보이고 또 그렇게 각도가 전환이 되어서 선이 그어져요. 미쳤더라고요. 손맛이 더 좋아졌어요. 애플이 참 그래요. 신제품 공개할 때 조금은 원성을 사다가도 막상 또 제품을 열어보면 그 디테일에 마음이 좀 녹아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형 신제품 5세대죠. 제가 언박싱 하자마자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자, 애플이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아이패드 프로잖아요. 정말 고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제품이에요. 물론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도 너무 좋아요. 올레드 2개의 패널을 합쳐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도 너무 쓸만하단 말이죠. 저희 집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또 실기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패드 미니 5를 또 실기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고사양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 해당 전작들도 다 너무 충분한 제품이에요. 애플은 또 업데이트도 잘 해주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비싸도 나는 제품이 주는 재미는 다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당장 주머니에 사정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번 신제품 사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느꼈던 그 희열 재미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달라붙네.